미친 스타 저번 주 이야기. 직업을 선택하고 꿈을 생각하는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성이 연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능력이에요. 니네가 열심히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직방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이제 사무실 계약 안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그냥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꼰대인 거죠. 아 창피해. 아씨, 아 꼰대 냄새. 그럼 젊은 친구들 지금 20대인데 꿈이 없어요. 저는 뭐 하고 싶은 일도 없고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는데요. 어렸을 때 그 친구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본인의 삶에 지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병원에 가서 혹시 상담을 받아보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이렇게 심리 검사 같은 거요? 심리검사든 번아웃 증후군이든 그게 왜냐면 너무 지친 거예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성취를 맛봐야 돼요. 지금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큰 강도의 한 번이 아니라 빈도거든요. 그런 게 최근에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근데 롤을 왜 자꾸 할까요? 롤을 자기가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인정받을 때가 없어서 그런 거여서.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는 적당하게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년 지속되고 2년 지속되고 집안에만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약간 병일 수도 있어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번아웃이 온 이유는 그 아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보상을 안 해주고 관심을 안 가져준 부모의 문제인가요? 그 양쪽 다 문제인데요. 많은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유전적인 것도 없어요. 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타고나게 내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읽는. 유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그런 성격이나 성질은 유전인가요? 유전이죠. 타고난 거구나. 저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 그 분위기,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고 거기에 계속 같이 살다 보니 10년, 20년을 그 아이가 그렇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깐난 아이 때부터 그걸 갖고 있는 건지. 유전의 힘이 아주 세요. 우리가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 신체 조건 같은 건 유전이잖아요. 외국에 어디 있는 발레단 뽑을 때 4살 아이를 데려다가 발레단을 뽑는데 엄마 아빠 몸매를 본대요. 성적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성적도 많은 부분이 유전이다라는. 그러면은 이제 나를 그하지 말고 부모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계속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게 인석이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좀 공부를 잘하신 편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엄마 탓을 해야 되는 무조건? 경주야, 나는 그래도 좀 했어. 그러니까 한 50 몇 등이었고 얘는 저는 한 20등 좀.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거 등수가 완전 다른데. 근데 네가 내 성적표 봤어. 50몇 등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1등부터 10등까지 반장 선거에 나오잖아요. 그 이한 다 똑같아. 그래도 어떤 경계는 있다는 거야. 그래도. 나보다 요만큼 낫다.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부모의 어떤 뭐 이런 모습들, 그런 조사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뭐 한 20, 30년 추적조사 이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의 성적과 관계 있는 거 찾아보세요. 매주 주말마다 박물관에 데려갔다. 이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난 그거랑 성적이랑 관계없다. 그리고 또 매일 밤 책을 읽어줬다. 성적이랑 관계. 이거 있어. 우리 애가 책을 좋아해. 내가 맨날 읽어줬거든. 책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엄마가 일을 그만뒀다. 있다. 예, 애기를 더 케어했느냐. 저는 이것도 있다. 지금 말한 세 가지는 전혀 성적과 관련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박물관 그만. 야 대학 박물관이고 미술관이 다 그만이야. 괜히 돈만 쓰고 있었네. 그럼 성적과 관련 있는 거 얘기해볼게요. 엄마 아빠가 제2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아 이거 진짜로? 엄마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30이 넘었다. 그럼 머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출산할 때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일찍 낳고 둘째는 나중에 나와서 이게 아니라 첫 아이를 출산할 때 30이 넘었다. 엄마가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엄마가 안정적인 감정 상태로 아이를 양육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집에 책이 많다. 근데 그 책은 엄마 아빠의 책이에요. 엄마 애들 서적은 뭐 우리 뭐 기본적으로 다 깔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쪽 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 내가 애들한테 뭔가를 해준 거예요. 애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어. 애를 위해서 책을 읽어줬어. 애를 위해서 박물관을 갔어요. 근데 뒤에 세 개는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예요.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어?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한 대 맞았을 것 같아. 나는 여태까지 애를 위해서 내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해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꿈과 적성을 미리 부모가 발견하고 싶어요. 그래서 박물관 데려가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적하고는 좀 별개로 애가 경험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서 얘가 어디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날치 밴드에서 키 큰 여자분이 있어요. 판소리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어디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어릴 때 서편제를 보러 갔대요. 엄마 아빠랑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제 이분이 아리랑 이거를 흉내냈는데 엄마가 갑자기 얘가 여기에 흥미 있는 줄 알고 판소리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단한 국악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떠한 다양한 기회들을 이 아이한테 이렇게 계속 주는 거 맞아요. 예, 다양한 걸 애들이 해보게끔 한 다음에 했는데 얘가 흥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조금 시켜봐요. 근데 애가 해봤다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이 잘못하는 거. 넌 어쩜 이렇게 끈기가 없니?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무리하게 또 막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직업 얘기로 돌아가서요, 선생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생각해야 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개그맨도 없어질 것 같아요. 뭐가 없어지냐면요, 공채 개그맨이란 건 이제 없어요. 대한민국에 뭐 예능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개그맨 같은 스러운 예능인들은 나오겠지만 방송사에서 뽑는 개그맨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2030 미래 일자리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예측들은 미래학자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약사는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있어요. 잠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약사가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그렇지. 이게 이제 상위에 누군가는 항상 살아남아요. 모든 직업에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가장 선호했던 직업이 화이트 칼라였었어요.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 근데 화이트 칼라, 야, 너 뭐해? 그럼 나 직장 생활해. 이렇게 얘기했었던. 근데 그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냥 아름아름. 예전 저희 시대 때 공채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수천 명을 딱 뽑고 그냥 이렇게 보직을 그냥 내려요. 근데 이 화이트 칼라의 63%가 없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AI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은행원이 예전에는 정말 선망의 직업이었는데 이제 그 데스크에 앉아서 그 객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의 없어지는 데잖아. 아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상경계를 나왔다 그러면 최고로 선호됐던 직업이 은행인데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점포에 이제 직원들이 없으니까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냐면 핀테크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게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바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서비스를 여기에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발자를 뽑아야 되는 거지. 이 창구에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는 거죠. 핵심 멤버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출을 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한다. 그러니까 약사도 마찬가지.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상위에 있는 누군가는 코로나 같은 또 다른 팬데믹이 나온다.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테고 그렇게 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향후 한 10년 사이에 일자리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또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 근데 이 기계를 만지는 사람도 한 2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처음에 저 대학교 들어갈 때 저 92학번이거든요. 처음에 저 대학 들어갈 때 저는 컴퓨터 안 썼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AI라고 하는 거 나중에 10년, 20년 뒤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될지 몰라요. 갑자기 컴퓨터 안 쓰셨다고 그랬잖아. 다른 얘기인데 요즘 애들 이해 못할 거야. 나 대학교 가서 이메일 만드는 방법을 교수한테 배웠어. 맞아. 그래서 군대 제대한 선배가 와갖고 야 이메일 교수가 만들라는데 어디서 만들어? 그러니까 다음에 하세요 그랬다가 야 지금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라고요 그랬다가 그 선배가 오해해서 그 후배를 때린 적이 있어. 이거는 너무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뜨는 직업이 의료보조원. 간호사나 이런. 요양보호사들이나 간호사나 이게 실버 AI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영업 컨설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영업 컨설턴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것도 이제 하이엔드 영업인데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사지 않아요. 있는데 또 사요. 저는 앱등이 저는 거의 뭐 애플 제품을 미친 듯이 제가 사서 모아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새로 나오면 또 사고 약간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판매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뭐 차도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있어요. 만약에 이런 애가 타사로 넘어갔다. 너무 손실 크니까. 그러면 타사에서도 이제 모든 걸 싹 다 구비해서 할 텐데 그럼 여기서 저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업 컨설턴트. 그럼 얼리 어답터 같은 뭐라고요? 얼리 어답터 그런 분들이 이제 신제품 나왔을 때
더 극적으로 그걸 표현해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편집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이제 살아남을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와 교수가 있는데, 근데요, 잘 보셔야 되는 게 교사와 교수도 하는 일은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유튜버가 다 알려줘서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도 이미 비대면으로 하니까 비대면으로 하면 굳이 사람 한 사람이 할 필요가 그러니까 교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상이 나와가지고 가르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인강도 너무 좋은 게 많고. 저도 교수하는 형님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이게 엔터테이너 같은 예전에는 그냥 자기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교수라고 하면 권위와 약간 그런 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화면에 놓고 카메라 놓고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 연예인 같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희도 보통 온라인 컨텐츠 같은 거를 제작을 한번 해놓으면 제작해놓고 막 5년, 7년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일손이 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와 교수가 하게 되는 일이 달라질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여주면 뭐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하는 멘토링, 코칭, 그러니까 1대1 어떤 컨설팅이 들어갈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일이 달라질 것이다. 그럼 이제 모든 직업의 인원수는 줄겠네요. 필요한 인원이.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예술가, 운동선수 및 기타 연예인. 근데 기타 연예인에서 우린 빠진 것 같아.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코미디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근데 그 코미디 장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끼리는 막 그렇게, 야, 아무리 무슨 시대가 와도 사람은 사람을 봐야 웃을 수 있고 사람이 로봇을 봐서 웃을 수 있을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교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오래까지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은 누구나 코미디언이 할 수 있어요. 코미디언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누구나 코미디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개그맨이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러한 장에서라도 그래도 두 분은 얼굴이 알려지신 분이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난 약간 그런 걱정도 있거든. 진짜 영화 같은 거 보면 AI가 너무 이제 잘 돼서 인간을 지배하고, 난 그것도 솔직히 그런 세상도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거든. 스티븐 호킹도 그 얘기 했어요. 결국에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저 AI 이민영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세요? 저 나중에 영상 드릴게요.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AI 이민영 교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을 안 다니셔도 되겠네요? 내 말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본만 써서 주면 걔가 읽어요. 24시간 강의할 수도 있겠네요. 막 전국을 지구촌 다 다닐 수 있어. 영어로도 가능해 걔는. 근데 지금은 이제 AI지만 그래도 대본을 쳐야지 걔가 읽는 건데, 나중에는 걔가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만든 과정이 그거거든요. 저의 수많은 영상을 학습을 시켰어요, 얘한테. 그래서 얘가 따라하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 이제 그 내용도 얘가 공부를 하면, 저는 사실은 10년 전에 강의한 거 까먹잖아요. 얘는 안 까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직업이 없어지지만 또 다른 직업이 생길 거다라고.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현재. 나이가 40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제 직장 생활을 20년 했거든요. 이제 40, 50 되면 새로운 거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나 욕구가 꿈틀꿈틀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어떤 게 나올까요? 그냥 머물러라, 지금 현재. 아니면 뭔가 꿈틀대는 거를 해봐라. 저는 해봐라. 그래서 요즘에 엔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애들은 다 엔잡을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정말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일 안에서 이렇게 보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예를 들어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다. 근데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하는 애들, 책을 쓰는 애들, 아니면 요즘은 디지털로 책 쓰는 게 굉장히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너희들 나중에 꿈이 뭐야? 그러면은 책을 한 권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강의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당장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기에는 두려우니까 약간 이제 엔잡처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부캐처럼.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재주가 있나? 뭐 창업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서. 선생님, 근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공부예요. 선생님 강의를 봐도 공부를 계속해라. 자꾸 연구가 또 생각나. 넌 스터디라고 있어요. 넌 NUN 수녀 스터디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녀님들, 신부님들도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요. 예, 은퇴를 하는데 이제 이 외국에 있는 어떤 수녀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한 100살 넘게까지 사신 거예요. 근데 은퇴를 뭐 한 60, 70만 이렇게 한다? 그래도 꽤 긴 시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심심하니까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한 4개 국어를 공부를 하셨대요. 그냥 이거는 큰 목적도 없었죠, 그분은. 100살이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기증하잖아요, 성직자들. 시신을 기증을 해서 의료진들이 뇌를 한번 보니까 뇌에 알츠하이머 증상이 엄청 많더랍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알츠하이머의 행동이 단 하나도 보이질 않았대요. 그게 공부를 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해서 뇌를 계속 쓰니까 뇌에 또 다른
특별한 부분이 건강해서 얘를 커버한 거예요. 이런 것들만 봐도 그 공부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한다는 그 의미보다 내가 오래 살 거잖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 몸 건강 유지하려고 하죠. 정신도 멀쩡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정신도. 근데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선생님 얘기를 반박하는 건 아닌데 수녀님은 먹고 사는 게 이게 다 해결 맞지? 내가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돼. 내가 부자야. 몇십억 있고 몇백억 있고 막 이렇게 막 부자예요. 막 건물 하나 있고 막 이렇게 부자야? 뭐가 제일 행복한 직업일까? 그때 학생이야. 이게 그게 있잖아요. 행복의 척도와 경제 수준 이런 게 비교한 그 연봉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만 되면 그 행복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무한정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급하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늘상. 정신과 상담. 그렇죠.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 근데 진짜 너무 긍정적인 이 기운이 너무 좋다. 영상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상이 됐다거나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 정도만 줘도 이런 영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이민영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